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치과대학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리하는 내용은 제가 이전에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던 내용을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새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고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최근에 이제 입시의 동향이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한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은 요번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대학별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쵸?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서부터 9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인 9월 23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9월 25일 정도까지 아마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실 분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는 아주 긴박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대학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완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숨가쁘게 준비할 내용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학 계열에서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수능 최저 충족이라는 건데, 이 수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둘 점은 뭐냐면, 수능은 두 가지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이라는 것이 유일한 학력 지표죠. 그쵸? 그 두 가지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이 수시에서는 단지 1등급과 2등급, 3등급을 나누는 등급으로만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등급으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변별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등급 구분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정시로 가게 되어지면 수능이라는 것이 변별력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엄청난 혼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등등등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수능이 다소 쉬워질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도 수능이 다소 쉬웠고, 9월에 요번에 시험도 수능이 다소 쉬웠는데, 수능이 쉽다 어렵다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국어죠. 왜냐하면 국어가 문과와 이과를 같이 통합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가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수능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어가 쉬워지면 수능이 쉬워지는 거죠. 수리 가형이 어렵냐, 수리 나형이 어렵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수능이 어렵다 쉽다를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6월과 9월에서 국어 영역이 전체적으로 다소 쉬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2021학년도 수능도 쉬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시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은 수리 가형은 전년도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8개 과목의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항상 과목마다 편차가 발생이 돼요. 우리가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어지게 될 때 모든 과목을 동일한 수준에서 1등급의 퍼센테이지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시험을 쉽게 냈다고 말하지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렵다고 냈다고 했지만 실제로 만점자가 속출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자연계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수능 최저가 4개 영역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는 충족하기가 상당히 되게 불안한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4개 영역 합 5나 4개 영역 합 6과 같은 4개 영역을 포함하는 학교일수록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능의 강점으로 입시를 합격으로 이끌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요번에 시험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9월이니까 지금부터 수능까지 해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성적이 오를 수 있으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실제 나보다 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재수생들의 비율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28%였는데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야. 올해는 재수생의 숫자가 얼마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년도보다 전체 수험생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30%나 31%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은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열심히 하면 오를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성적에서 다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도 생각하시거나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다각도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치과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치과대학을 갖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치과대학은 11기교에서 선발하고 수시에서 39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치과대학은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치과대학을 쓰거나 또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중앙대나 한양대를 쓰시는 분 중에서 치과대학을 쓰거나 또는 한의대를 쓰면서 치과대학을 쓰거나 교대를 쓰거나 카이스트를 쓰면서 치과대학을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치과대학은 어찌 보면은 여러 개의 전형과 대학의 유형과 교차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의대라고 적었는데 막상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치대로 원서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의대라고 썼는데 치과대학이라고 쓰게 되어지면, 그렇게 원서를 쓰게 되면 불리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의대라고 썼던 학생이 치과대학에 원서를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수능 최저가 불안하기 때문에 낮춰서 쓴다는 뜻이고, 의대를 쓰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치대를 쓴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치대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니까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의과대학과 다르게 치과대학의 특징은 뭐냐면 6개를 다 수시 원서 접수 6개를 치대를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과 의사라고 딱 학생부에다 못을 받고 거기와 관련된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모든 내용에 치과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기가 불가능해요. 가능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상남도야 또는 예를 들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야. 지역인재 전형이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치과대학에 원서를 쓰면서 높은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쓰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거나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경희대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원서 지원의 횟수가 6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던 분들이 치과대학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불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주 불리하지 않아. 왜? 치과대학이라고 못을 받고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치과대학이라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결국 지역인재 전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고, 거기서도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실제 경쟁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치대의 원서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동일한 학력 지표라고 한다면 치과대학의 원서를 쓸 때 의대, 신경과 의사라고 적힌 것보다는 치과 의사라고 적힌 게 당연히 유리하죠.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치대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치의학과 치과 의사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을 한 게 없어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학과나 또는 의사라는 직업은 대부분 해왔었던 과정을 토대로 해서 자소서를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가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해왔었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학교에서 했었던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진로와 관련된 활동, 학교에서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또는 봉사 활동 등
의학과 관련된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을 기반으로 쓰면 되는 거고, 대신 한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치대에 맞춰서 해온 게 없다면 뭘 쓰는 거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모든 교과목들 속에서 치의학이나 치과와 연관되어진 부분들을 찾아서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해온 게 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치의학에 대한 관심과 열망, 그리고 내가 앞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들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었던 과정을 토대로 해서 원서를 쓴다면, 치대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교과목이 치의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치의학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나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의대와 치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면접 일정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면, 치대의 가장 큰 장점은 면접이 없는 전형이 많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비해서 치과대학의 핵심은 결국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학생부 100%나 교과 100%를 반영하는 경우들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치대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자, 수능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11월 14일,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교과형이 11월 7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대학들은 강릉, 원주대, 해남이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까지 12월 20일에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단국대학교 DKU,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다 12월 12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다 겹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치대 같은 경우는 분산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유형적으로 봤었을 때 비슷한 유형의 학교라고 한다면, 사실 경북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단국대 DKU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학의 유형으로 봤었을 때 유사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치대를 갈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치대 갈 때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내가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치대와의 적합성이 있느냐, 두 번째 치대를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일 거고, 우리가 치대의 원서를 쓸 때 가장 핵심은 결국 그거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쓸 때 원서 지원의 가장 첫 번째 1순위는 수능 최저 충족이에요. 그렇죠? 가고 싶은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아니야. 핵심은 수능 최저가 충족 가능한 구간의 원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쓸 때 한 구간에 여러 개의 대학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교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27명을 뽑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 연세대 활동 우수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형 40명을 뽑아요. 의대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적습니다. 자,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로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5명을 선발하고, 전북대학교 큰사람에서 4개 영역 등급 합이 7이죠. 수능 최저가 비교적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자, 다음으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는 부산대학교가 3개 영역 등급 합의 4에 과탐 2과목의 수학 가를 필수로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원광대학교, 서울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인데, 올해 요번에 지금 9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6월 때보다 수학 시험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치대 같은 경우에 수리 가를 지정하지 않는 원광대학교나 아니면 서울대 같은 경우들은 수리 가를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매우 유리하겠죠. 다시 또 얘기하면 결국 수리 가를 지정하지 않으니까 수학 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광대 같은 데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의대에는 통하지 않아요. 의대는 대부분 수능 최적이 높다 낮다와 관계없이 대학에 대한 선호도와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원서를 쓰는 거고, 수능 최저가 낮은데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쪽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충족 가능성이 높고, 높은 데 쓰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족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치대는 그게 아니다. 치대는 왜 그게 아니냐면, 누구라도 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낮춰서 쓰는 거예요. 물론 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대나 고려대나 중앙대의 원서를 쓰면서 치대를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일반 대학과 의대나 치대의 차이점은 단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건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연대나 고대를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교과 성적이면서 수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의대나 치대의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굳이 학생부에 의사나 치과의사라고 적히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수능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원서를 꾀하기 위해서 치대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결국 치대 쪽에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 전 구간에서 충족 비율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치과대학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의 내신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 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에 결국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구간이 특히 이 중에서도 단국대, 원광대 같은 학교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으로 봐가지고는 강릉, 원주대, 해랑 같은 경우는 영어를 반영하지 않죠. 물론 영어를 아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를 뭐 3등급, 4등급을 맞기 때문에 영어를 빼고 나는 국어나 수학이나 가탐을 잘한다, 이것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분들 별로 많지 않죠. 영어가 우리가 절대평가로 바뀐 상태에서 웬만하면 2등급 정도를 맞는다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강릉, 원주대, 해랑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결코 낮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가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4개 영역 등급 5에 과탑 하나인 경북대학교 일반,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 최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들의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4개 영역 등급 합 6을 반영하는 전남대학교 교과나 조선대 교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는 전북대학교, 3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2과목이고 절사를 하며 수학 가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 또는 영어를 미반영하는 학교,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알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대학의 원서는 어떻게 원서를 써?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과 입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지점을 잡고 학과적 적합성을 토대로 원서를 쓰죠. 하지만 의대나 지대의 원서 지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으로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스펙이나 고등학교 유형에서 지원 전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와 비교과 성적의 합격 가능성을 보겠죠. 그리고 기타 요소들을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렸었던 이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교과 평균, 경쟁률, 이걸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정리했냐면 전북대학교에 모집 인원이 15명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자, 합격생의 내신 평균 점수가 1.4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27.44대 1의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치대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가 43.90대 1, 그 다음에 전남대 27, 전북대학교 35대 1이 되고 그 다음에 단국대 30대, 강릉회주대 38, 이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쵸? 그리고 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구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왜?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 첫 번째,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쵸? 지역인재 전형은 이렇게 보시면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다른 데는 보면은 8대1, 13대1, 17대1 정도, 11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35대1, 29대1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온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항상 사람들이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움직인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 교과 평균이에요. 그걸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 3.48 내신 성적이 매우 낮아요. 자, 전북대학교 교과점이 2.11 낮죠. 경북대학교 교과가 1.95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대거 몰릴 수밖에 없죠.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몰리면 수능 충족 비율보다 수능 충족 인원이 많아질 거고 수능 충족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신 성적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볼 건 뭐냐면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교과 평균을 보고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교과 평균이 1.95, 1.86, 교과 평균이 2.11 이렇게 교과 평균이 낮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올해 학생들이 몰릴 겁니다. 몰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신 성적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 해당 사항 없고 교과인재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면 수능 체제의 첫 번째 벽이 있고 두 번째 벽은 교과의 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치대를 몰리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밖에 몰릴 데가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몰리다 보니 결국 경북대 선택. 그쵸? 첫 번째 경북대학교는 20대 1이에요.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셔야 돼요. 5명밖에 선발하지 않아요.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는 3.48이라고 하는 낮은 교과 평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부산대학교가 2.88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2.14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니까 30.64대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릉해림대도 3.33이니까 38.38대까지 나온 거예요. 원광대는 1.60 정도의 이 내신 성적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이 다른 대학들보다 어때?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 쓰면서 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느 구간을 몰린다? 경북대, 부산대, 단국대, 강릉해림대, 강릉 원주대 해남이나 원광대 쪽으로 대부분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경쟁률이 중요한 거야. 경쟁률이 낮아야 붙어요. 자, 의대든 치대든 간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보다 교과 성적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정시는 서울대부터 쭉 나열이 가능해요. 그쵸? 하지만 수시는 꼭 서울대가 가장 좋은 대학이고 전남대학교 치대가 제일 나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거나 전남대학교가 서울대보다 낮은 치대라고 볼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쵸? 왜냐면 수시는 대학들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 그 다음에 전형의 방식들, 평가의 방식들,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의 차이 등등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치대를 쓰는 학생들이나 의대를 쓰는 학생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매우 높은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라는 얘기냐면 대학을 서열로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볼 거는 뭘 봐야 되냐면 경쟁률을 먼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쟁률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6.57대 1이야.
자, 연세대학교 면접은 7.70대 1이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수용은 12.33대 1이고 경희대학교 내려온 대상 수용은 12.48대 1이에요. 11.48. 이걸 생각을 하면 11.48대 1의 원서를 쓰는 게 더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35.17대 1의 원서를 쓰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1단계라도 붙어야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는 구간으로 원서 지원이 몰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경쟁률을 고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만약에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을 고려했을 때 합격 타당한 원서 지원의 구간을 찾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 원서, 치대 원서의 접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다른 학생들은 7월부터 8월부터 대학 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소서 다 쓰고 지금쯤 놀고 있어. 하지만 의대, 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평 시험 봤으니까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결정하셔야 되고 자소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9월 23일 원서 접수 시작하면 6개 중에서 최소 2-3개 정도는 원서 지원하고, 그리고 남은 3개의 원서 지원은 마지막 경쟁률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마치 정시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수 있는 학교를 6개로만 한정 짓지 말고 8개 정도까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자소서를 수정해 두셨다가 최종적 원서를 지원할 때 빠르게 수정해서 원서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경쟁률과 교과 평균 성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경쟁률과 교과 평균을 보게 되어지면 아까 봤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단국대학교 DKU를 봤더니 전년도의 성적이 2.57,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14 정도의 교과 평균을 보였다. 이 교과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과 평균이 2.14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은 대학에 어떤 학생들의 유형이 지원을 하는지죠.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의 유형의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냐, 자사고나 과학고냐, 영재고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시는 거냐 라고 하는 이 내신 성적의 교과 평균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은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형, 대학에서 선발하는 유형, 대학에서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고 선발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서를 쓰셔야지, 봤더니 단국대학교 DKU가 2.14야. 나는 내신 성적이 1.7? 그럼 난 붙겠지? 라고 해서 원서를 쓰시는 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국대학교 DKU가 일반적으로 활동 역량 중심의 자사고를 중심의 대학이라고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꼭 이 학교들이 꼭 자사고 학생들만 뽑는 건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실제 선발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DKU 같은 경우는,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 자사고 학생이 내신 성적이 만약에 1.9 정도의 합격을 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1.25 이 정도의 성적에서 합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신의 격차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원서 쓰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꼭 보여야 되는데, 높은 경쟁의 구간에서는 사실 합격 가능성이 사실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35대 1이나 30대 1의 경쟁률. 자,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하기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은 하지만 10에서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30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을 생각하면 실질 경쟁률은 3대 1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눈 감고 원서 쓰라는 거죠.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수능 성적의 학생들의 교과 평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점수를 제시하는 것은 다 그거죠. 학생들에게 원서를 쓰게 하려고 하는 유인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고, 경쟁률이 30대 1이다 35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격의 벽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수능 최저가 좀 낮은 쪽에서의 합격 가능성, 또는 수능 최저가 아니라 경쟁률이 좀 낮은 대학에서 합격 가능성이나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구간들, 기회가 발생되는 구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은 대학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치과대학에 대해서 치과대학의 지원 현황이라든가 또는 치과대학의 교과 평균 성적이나 경쟁력이나 경쟁이 몰리는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그러면 각 대학별로 어떤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음 내년도와 작년도와 달리 올해는 어떤 경향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반 대학의 원서 지원에 접수는 사실상 준비가 다 끝났죠. 그렇죠. 하지만 치대나 의대나 한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충실하게 대학 준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고, 그 다음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으로 들어가서 경쟁률의 동향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최종적 대학을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